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스상 물질의 처리부터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히 이 세정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세정 집진 장치가 있는데 그거랑 또 유사한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착과 흡수 이론이 여기서도 나와요. 자, 먼저 흡착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탄, 이게 가장 큰 흡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흡착과 관련해서는 우리 프렌들리식, 그다음에 랭기미어식 요런 두 가지가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서 이런 내용도 한 번씩 나왔던 거라서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보면, 흡착이란 제거해야 하는 고체, 액체, 뭐 기체상의 물질들이 흡착제 표면에 부착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공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딱 달라붙는 거죠. 활성탄, 실리카겔, 합성 제올라이트 뭐 이런 애들이 흡착제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있는데, 물리적 흡착의 제일 중요한 내용 뭐예요? 가역적이다. 가역적이라는 건 뭡니까? 재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화학적 흡착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체 분자량이 크고 흡착되는 피흡착 물질의 분압이 높을수록 흡착량이 증가하고, 온도가 낮았을, 여기가 좀 많이 헷갈리실 때 있어요. 온도가 낮을 때 흡착량이 많아진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입자들이 온도가 추워지면은 잘 안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온도 이상했는데 또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자, 흡착열이 이제 다소 낮고, 그 다음에 다분자 흡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흡착 같은 경우에는 화학 결합에 의한 힘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흡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데르발스 힘 이거고, 화학적 흡착은 화학 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역적인, 비가역적인 이거죠. 여기 비가역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낮은 온도, 뭐 높은 온도 이렇게 되겠고, 낮은 높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 층이 흡착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 된다 이거고, 단일 분자층이다. 하나씩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흡착제 요구 조건 내 있어요. 재생이 용이하고 흡착물질의 회수가 용이해야 된다. 압력 손실을 작아야 하고 흡착 효율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흡착제 손실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환경 변화에 대응성이 뛰어나야 한다. 자, 흡착제의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 뭐 여기는 크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활성탄, 그 다음에 여기 합성 제올라이트, 마그네시아, 실리카겔 이런 애들이 있구나,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활성탄입니다. 다 된다 이거죠. 이 암모니아, 아민, 알데히드 등은 이 흡착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합성 제올라이트, 마그네시아,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니아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등은 흡착식 되어 있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이 농도가 어떻게 줄어드느냐에 대한 이 함수, 요게 이제 등온 흡착 등온선에서 얘기를 하죠. 프렌들리식 같은 경우 어떻게 공식, 랭기미안 어떻게 돼요? 가정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부담이 되신다 하면은 요거를 먼저 하시고, 이제 좀 내가 시간이 좀 있네 하면 그때 뭐 이렇게 식을 여기 정도 하나 이렇게 더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n분의 x는 kc의 n분의 1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이 각각의 기호가 필요한데, 흡착된 물질의 양, m은 흡착제 양, s는 n분의 x, 뭐 그다음에 c는 평형 농도, k는 상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 오염물질이 100이 있었는데 20으로 줄어들었어요. 뭘 넣어서? 이 m이라는 걸 넣어서. 그러면 이 20과 100의 차이가 얼마예요? 80이지. 80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 80에 대한 개념이 x가 되겠고요.
요 평형 농도인 20이 C가 돼요. 그래서 M분의 X는 K랑 N은 상수예요. 예, 요 C가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요 개념이 이 M과 X와 K와 C에 대한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말들이 좀 생소하고 또 이게 하나의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그림으로 계산했으면 좋겠고, 이게 뭐 M을 구해라 이렇게도 나오겠는데 K랑 N을 구해라, 상수를 구해라 이렇게도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수를 잘 또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랭기미어 같은 경우에는 결합력이 약한 화학흡착에 속해요. 그런데 얘는 비가역적이에요. 요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흡착 결단력은, 결합력은 단분자층, 그 다음에 평형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게 되겠어요. 자, 포화점과 파화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꽉 막혀가지고 반응이 다 끝나가지고 더 이상 그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파과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포화점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온도 압력에서 가장 많은 양의 흡착질을 흡착하는 과정이 포화점이라고 해요. 파과점은 이거 이후에 이제 나와서 이 더 이상 이게 제거가 안 되고 오염 물질이 그대로 나가거나 하는 경우, 우리가 이때를 파과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흡착 처리 기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다이옥신, 악취,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 흡착을 통해 가지고 한 방에 제거를 이제 한다기보다도 요거 하고 나서 여과로 걸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고정층 흡착 장치와 이동층, 유동층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흡착층이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서 흡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같이 섞은 거죠. 이걸 갖다 같이 집어넣고 섞냐, 흔들흔들 섞냐, 이 개념에 대한 개념이 이 흡착장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층 흡착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마모나라든지 뭐 이런 변동이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고요. 자, 흡수 있는데, 흡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세정 집진장치 있었죠? 요런 개념이 요 흡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친수성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 널리 사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흡수액을 사용해서 흡수시켜서 제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기체 용해도가 이제 있는데, 요거에 이제 요쪽에 있는 수용성일수록 뭡니까? 잘 되겠죠, 흡수가. 여기 난용성 쪽인데 이쪽은 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칙이 있죠. 뭐예요? 헨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기체가 용해도가 낮은 기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해가지고 또 제거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쪽으로는 잘 사용하기보다도, 그것보다도 이제 친수성이 있는 이런 가스들을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헨리의 법칙도 중요하죠. P는 HC 해서 이 공식 꼭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P가 압력이고 C가 농도고 H가 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경막설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상이 접할 때 요 고체, 얘가 뭐 기체다, 여기 액체다, 그때 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적인 어떤 그 반응, 또 양의 어떤 변화를 얘기해요. 이중경막설. 그래서 두 상의 확산 농도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 높고 낮고 떠나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1이다. 액체는 뭐 9ppm이다. 21%다. 산소 같은 경우 그렇죠? 요런 계면에선 요런 농도의 어떤 구배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헨리의 법칙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난용성 기체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걔가 기체의 용해도 자체가 압력에 비례해서 간다. 난용성만 적용돼요. 친수성은 이 압력에 대한 변화에 상관없이 그냥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난용성이 원래 안 녹는데 압력에 대한 변화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ATM 세제곱미터 킬로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단위가 그 주어진 조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ATM이 다른 거 밀리미터 HG 올 수도 있고, 세제곱미터 대신에 뭐 리터 올 수도 있고, 얘가 킬로몰 대신에 그냥 몰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인 난용성과 친수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HC 되어 있는데 항상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체 용해도 흡수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체와 흡수액 간의 용해도의 큰 기체는 상대적으로 헨리 상수가 작으며 기체 저항이 지배적이고 액분산형 흡수장치를 쓴다. 자, 기체와 흡수액 간의 용해도가 크다. 용해도가 크대요. 그러면 P는 HC에서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용해되는 농도가 커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야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개념이고요. 가스의 저항이 지배적이므로 액분산형 흡수장치를 사용한다 이거죠. 가스의 힘이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용해도가 크다는 얘기는 가스의 그 힘이 크다. 자, 용해도가 큰 애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스치기만 해도 높겠죠. 용해도가 크니까. 그러면은 액분산형 흡수장치를 사용한대요. 어떤 걸 분사해요? 액을 분산시켜요. 다시 얘기하면 흡수액을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그 흡수액과 만나서 녹겠죠. 걔가 이겁니다. 가스 측 저항이 크다. 가스가 힘이 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해도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전탑, 분무탑, 벤트리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위에서 흡수액이 떨어지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분무탑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서 물이 굉장히 고온 물이 고온 입자의 어떤 물이 작은 사이즈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와 흡수액 간의 용해도가 작다. 뭐예요? 헨리 상수는 크겠지. 왜? P는 HC 일정한데 얘가 작으니까 얘가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흡수액의 저항이 지배적이에요. 누가? 흡수액이 더 힘이 센 거야. 누구보다? 가스보다. 왜? 기체가 용해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스 분산형 흡수장치를 사용해요. 단탑, 포정탑, 다공파탑, 기포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흡수액이 이렇게 있을 때 가스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 용해도가 작으니까 이 안에서 퍼져가지고 용해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잘 되는 편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에 따라서 액 분산형을 쓸 거냐 가스 분산형을 쓸 거냐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기체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헨리 상수는 작고 기체의 저항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쳐만 지나가도 용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해요? 분무시켜주는 액분산형 흡수장치를 쓴다. 그 다음에 기체가 힘이 작아.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요. 그러면은 기체가 상대적으로 힘이 작고 어떻게 됩니까? 흡수액이 힘이 센 거지. 그러니까 흡수액이 힘이 세니까 물을 가득 받아놓은 데에서 가스를 분산시켜야지만이 골고루 녹아 들어가겠다. 그래서 요거 좀 이해 한번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흡수액의 구비 조건 되어 있는데 작은 양의 흡수제로 많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해가스의 용해도가 큰 흡수제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부식성, 휘발성 작고 어느 점이 낮고 B점이 높아야 된다. B점이 높다는 얘기는 쉽게 휘발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잘 존재한다 이 얘기죠. 용해도는 커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범람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제의 점도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율을 높이고 범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도가 낮아야 되고 독성이 없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용매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제 사용 탈착, 트리핑을 통해 회수 또는 재생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충전탑의 높이를 산정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HOG와 NOG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기상총괄 단위 높이와 기상총괄 단위수를 곱하는 건데 보통 HOG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 숫자를 그냥 줘요. 충전탑의 높이를 구해라 이거지. 그리고 뭘 주냐면 효율을 줘요. 효율. 그러면 이 효율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로그 1-효율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 이걸 통해서. 얘를 그래서 NOG 값을 구하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충전탑의 높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공식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